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디어 구상과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 제품 기획을 통해서요. 아이디어, 우리 제품을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었죠. 자, 이렇게 구상을 한 다음에는요. 우리 실제로 이제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을 세웠다면은 그 계획에 맞춰서 이제 어떤 형태라든지 제작 방법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요런 색상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체화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구체화하는 방법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인 스케치. 우리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이 아이디어 스케치란 무엇인지, 아이디어 스케치의 정의에 대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색채 전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구 제작 제품 기획 과목에서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자, 우리 색채는요, 가정용과 사무용, 그리고 상업 공간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가구는요, 아늑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강하지 않고 따뜻한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도가 높은 색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금 따뜻한 색상들 빨간색이나 아니면 주황색, 노란색 이런 색상들을 사용하는 것이 알맞고요. 자, 특히나 이 원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갈색 계통이 많죠. 그리고 노란색 계통들 이런 계통들이 많다 보니까 가정용 제품에 되게 알맞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목의 결을 그냥 그대로 살린 이런 자연스러운 것들이 제품에 활용되면은 훨씬 좋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무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밝고요. 그리고 차분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회색이라든지 이런 톤이 조금 다운된 색상들 그래서 우리 명도가 약간 낮은 색상 명도가 낮은 색상들이나 아니면 조금 높은 색상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채도가 높기보다는 조금 낮은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차분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부분적으로 포인트가 되는 색을 선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용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지 좀 진지하고 그리고 어떤 사무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통 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런 차분한 색상들이 알맞고요. 조금 창의적인 내용들을 요한다. 그러면은 이런 포인트가 되는 색상들, 노란색이나 아니면은 자주색 이런 색상들을 포인트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상업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 공간은 당연히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이 색채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되겠고요. 제품을 돋보이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돋는 난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주황색의 식욕을 돋구는 색상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도 주황색 계통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소비자들, 사용자들의 어떤 식욕을 일으켜서 더 맛있는 음식을 더 추가적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더 맛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색채 전략에 따라서 우리 이미지맵 제작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그래서 키워드를 먼저 선정하고요. 이 키워드는 우리 컨셉트와 관련된 키워드.
여야 하고요. 그리고 서로 상반되는 키워드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형태와 그리고 컬러 이미지에 관련된 키워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후에는 자료 조사 후에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다음 보드에 중심선을 긋고 키워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 형태의 선을 그은 후에 요 끝에다가 키워드를 작성했었죠. 그 다음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보드에 부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알맞은 위치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셉트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시면 이미지 맵 제작 완성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 시간 학습 내용 살펴봤고요. 우리 학습 목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상해 놓은, 기획해 놓은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가구에 대해서 저 가구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이 가구를 그리실 때에는 기획했던 내용에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죠. 자, 구상한 아이디어를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케치 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디어 구상과 도구의 활용. 첫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의 정의.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는 무엇인가?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의 초기적 단계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 기획에서는요, 거의 글이나 문서화된 작업들이 많이 있었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미지 맵 작업을 했지만 이 이미지 맵도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는 단계를 위한 어떤 밑바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맵을 참고해서 우리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 이미지 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가구를 만들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컨셉에 맞는 콘셉트에 맞는 구체적인 키워드를 선정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작성을 했었다면은 이 아이디어 스케치는 우리가 실제로 만들게 될 제품에 대한 시각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이너의 시각 언어이다. 이런 말로서가 아닌 그림으로서, 이미지로서 보여주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성보다는 선명한 이미지가 요구되며 신속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형태라든지 구조, 색상, 재료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빠르게 그려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자, 그것이 외부로 표출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이것을 표출하지 못하면,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될 수가 없겠죠. 자, 또한 이 표출 방법이 미숙하면은 디자이너의 능력이 반감되어 버리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 의해서 스케치의 정확한 방법을 이해하고 습득해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CAD라든지 3D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 스케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 디자이너에게 이런 진짜 능력이 반감되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에도 소비자들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가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 스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스케치를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좀 더 빠르고 바로 그리고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디자이너의 생각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만약 이 스케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제대로 디자이너의 생각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서 우리 이 스케치를 하는 요 기술은 꼭 갖추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 스케치의 범위 해서 이 범위는 어떤 것이냐? 자, 일단은 드로잉이 있고요. 소묘, 그리고 크로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드로잉은요, 채색되지 않은 밑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필이나 아니면 펜을 이용해서요. 간단하게 그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분야에서는 주로 프리핸드 드로잉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 드로잉을 그냥 특히나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슥슥슥슥 이렇게 대강 그리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요게 바로 그냥 드로잉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리는 거, 그냥 손으로 빠르게 그려나간 것을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소묘는요, 데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화 부문에서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술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소묘에 대해서 아실 거고 또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소묘와 드로잉의 차이는 음영을 넣는 것, 그래서 입체감을 살린 것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드로잉도 때에 따라서 음영을 표현하긴 하지만 좀 더 소묘가 사실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소묘는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실사화, 실제처럼 그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크로키는요, 인물이나 동물처럼 움직이는 사물을 그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빠르게 그리는 것으로 또한 회화 부분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 소묘와 크로키는 우리 회화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드로잉, 우리 디자이너한테는 드로잉이 훨씬 친숙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뒤에 우리 예시 그림을 보면은요. 드로잉은 말 그대로 굉장히 그냥 슥슥슥슥 그린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그냥 전체적인 형태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이즈에 대한 정보들, 이런 정보들만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을 먼저 그려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사실적인 표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이런 형태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크로키, 움직이는 사물을 그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달리기 하는 선수나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그릴 수밖에 없겠죠.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물을 어떻게 보면 결국 기억에 의존해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그래서 이런 선이나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그려지기보다는 조금 더 러프하게 간단하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묘는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그림이고요. 이런 입체감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연필이나 아니면 목탄 이런 걸 이용해서요. 이렇게 흑백 이미지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려지는 게 소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로 우리 첫 번째 종이가 있어요. 그쵸? 종이가 있어야 우리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종이도요, 다 같은 종이가 아니고 이 용도에 따라서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요. 자, 얇은 것은요, 주로 빨리 그리는 크로키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빠르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종이의 어떤 장수도 많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대신 두꺼운 것은요, 소묘나 데생처럼 세밀하고 오래 그리는 것에 알맞다. 그래서 소묘나 이런 데생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종이가 얇으면 그만큼 손상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튼튼한 종이, 두꺼운 종이에다가 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종이의 색상은요, 너무나도 흰색보다는 우리 A4 용지 보통 인쇄 용지들 있죠. 이렇게 너무나 하얀 것보다는 눈의 피로를 덜어주는 크림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켄트지라든지 도화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시면은요, 완전 하얀색이 아니고 약간 노르스름한 아이보리 같은 그런 색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우리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더 알맞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이에는요,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앞면과 뒷면을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요, 앞면은 조금 더 부드럽고요. 뒷면은 조금 더 거칠거칠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스케치는 앞면에 그려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모서리 부분을요, 살짝 이렇게 손으로 막 문질러 보면은요, 종이가 몇 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일어나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방향에 따라서 또 우리가 앞면 뒷면을 구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빛에다가 비춰봤을 때에 더 매끌매끌한 느낌이 나는 부분이 앞면인데요. 이제 많이 구분을 하다 보면은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또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는 앞면에 그려야 연필선이 뭉개지지 않고요. 선을 올바르게 그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종이 구매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앞면과 뒷면을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필이 있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게 초등학교 때 썼던 이런 연필들보다는 우리 뭐 4B라든지 뭐 EB, HB 해서 보통 여러분들 샤프심 구매하실 때 많이 봤던 저 용어들일 것 같은데요. 자, 요 B와 그리고 H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연필은 단단한 H와 그리고 HB 그리고 무른 B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자, 그래서 B는요, 우리 블랙의 약자이고요. H는 하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이라는 거는 더 진하게 그려진다라는 거고요. 하드라는 거는 이 흑심이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은요, 진하게 그려지기 때문에 얘는 무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붙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진하고 무른 정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H 앞에 숫자가 있으면은 요거는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단단한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흑연이 무르면은 이 흑연이 더 잘 잘 이렇게 무르기 때문에 이 흑연이 더 많이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우개로 지웠을 때도 얘는 무르기 때문에 잘 지워져요. 자, 대신에 요 하드 H는요, 단단하기 때문에 흑연이 잘 묻어나지가 않아요, 종이에. 그래서 우리가 그렸을 때에 되게 연하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우개로 지울 때에도 잘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세게 누르면서 그려도 이렇게 진하게 그려지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게 바로 하드 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림을 그릴 때에는요, 이런 4B나 2B처럼 좀 무르고 진하게 그려지는 것들이 훨씬 적당하다, 알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H 앞의 숫자가 클수록 심이 단단하고, 자, HB는 H와 B의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공책으로 필기할 때 적당하고요. 우리 드로잉, 스케치를 할 때에는 블랙 B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자, B 앞의 숫자가 클수록 부드럽고 진하다. 그래서 보통 드로잉용은 4B 혹은 2B를 사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우개가 있는데요. 이 지우개도요, 다 똑같은 지우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드로잉 할 때는 B나 2B 연필을 사용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아니면 4B. 이때 우리 수정할 때에는 물렁한 지우개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잘 지워지고요. 좋아요. 그래서 연필 문방구나 화방에 가시면은요, 우리 드로잉용 아니면은 소묘용 지우개를 찾으시면은요, 그런 게 또 따로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말랑말랑하고요. 이게 손으로 누르면은 쑥 갈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지우개가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단단한 지우개는요, 제도용 샤프나 H와 같이 단단한 연필선을 수정할 때에 적합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인데요. 이 칼을 대체 어디에 사용하느냐? 우리 연필을 깎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 칼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능숙할 경우에는 커터칼을 사용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우리 옛날에 이 연필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연필 꽂은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은 연필이 알아서 깎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깎으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만 이렇게 연필심이 다 닳아 연필을 깎기도 하지만 우리 연필심이 두꺼워서 스케치가 뭉개질 경우에는 연필심을 뾰족하게 갈아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연필 깎기로 깎게 되면은요, 굉장히 이 흑연이 조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드로잉을 할 때에 금방금방 쓰게 돼요. 그래서 또 쓰다 보면은 또 얼마 그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또 깎아야 될 때가 오고요. 그래서 요 칼을 이용해가지고 좀 흑연이 많이 드러나도록 깎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쉽고 효율적으로 드로잉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칼로 이렇게 깎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연필을 사용을 하고요. 커터칼이나 지우개, 그리고 이런 스케치북이나 아니면 이렇게 종이 한 장, 낱장으로 되어진 캔버스지, 도화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요약 및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의 정의,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란 이미지의 시각적 표현의 초기적 단계이다.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에게는 시각 언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실제로 표현할 때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스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디어 스케치의 범위에는요, 드로잉을
우리 그냥 손으로 슥슥슥슥 그려나가는 거. 크로키, 움직이는 사물이나 동물을 그리는 거. 그래서 재빠르게 그리는 것이 크로키였고요. 소묘는 되게 사실적으로 그리는데 거기에다 이제 음영까지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입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 소묘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어 스케치의 재료로는 종이와 연필, 지우개, 그리고 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당연히 요 연필도요. 다른 재료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펜이라든지 그쵸? 아니면은 목탄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개인이 편할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편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아이디어 스케치의 범위가 아닌 것은 자, 여러분 한번 골라보실까요? 고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드로잉. 있죠. 드로잉 맞죠? 그죠? 핸드 드로잉 해서 우리가 손으로 그리는 거. 손으로 그냥 빠르게 그려나가는 게 드로잉이다 라고 했었죠. 2번 크로키. 요것도 맞죠. 그래서 움직이는 사물과 동물을 재빠르게 그려나가는 거. 자, 3번 스케치. 요 스케치는 조금 애매하죠. 사실은 이 스케치 안에 이제 드로잉과 크로키 그리고 마지막 소묘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스케치가 틀린 것이 되겠네요. 스케치는 요 세 가지를 포함하는 단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기본형의 연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 드로잉과 소묘 그리고 크로키, 이미지를 3장씩 찾아보시는 게 이번 시간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로잉과 소묘, 크로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또 스스로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느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